빨리 앉으셔. 빨리.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기훈입니다. 오늘은 새벽당 경제고문 심고문님을 모시고 경제정책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오늘의 VVIP는 매트리스의 네오입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오셨네요. 네. 뭐 요즘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걸 고객님들이 알면 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 한번, 이게. 우선 네.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네. 드리자면 그냥 오늘 선배님으로 하시죠. 네, 그렇게 고문 하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네. 네. 네, 저희 이제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원래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네, 그런 사안에서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형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선배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야 안 해, 야 안 해, 야 안 해 하시다가 또 사고 처리했습니다. 아, 네, 사고 쳤습니다. 네. 네, 사고 처리해서 모셔왔고 오늘 아침까지 방송에 출연 안 해주실 거라는데 네. 계속 쪼르라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잠깐, 섭외를 오늘 아침에 한 거 아니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선배님 오늘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나와주셨고요. 네. 네, 그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그러면 선배님 네. 오늘 부제문은 그거지 않습니까? 독수리 삼형제 했다가 학교 상징물이 그렇죠, 독수리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위원장님께서 바꾸라 그랬죠. 네? 조류 삼형제.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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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자산운용사에 있다가요. 음.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자문사를 차린 지 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냥 오로지 네. 바텀업, 그러니까 주식 업체들을 찾아가서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만 보고서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한 20년을 일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20년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바쁘고 그냥 기업 그리고 현실에서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부분을 실제로 다 보셨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되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분석을 저희도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거보다는 각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쉽고 또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 단으로 해갖고 분석을 하고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사항이라든지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떠한 이제 경제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경제 정책들을 분석하기에는 언제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신제품을 내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신거래선을 찾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기업들은 많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무래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느낌이 나는데 벌써 오늘 좀 증권 방송 같아요.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네. 네. MBN 증권 방송 본줄 알았어요 지금.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심 선배님 요즘 주가 현업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 2,150 정도 수준에서 네. 1,400 한 5, 6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1,700 한 50까지 해서 반등을 하다가 오늘 좀 또 빠졌네요. 네. 1,700 언더까지 내려가 있는데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라든가 또 실물 경제의 위축 같은 것들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이렇게 반등한 이유가 무슨 코로나가 안정화가 돼 갖고 반등한 건 아니고 그냥 결국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반등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에 대한 그냥 반발 정도로 올라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 심리인가요?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는데요. 계속 빠지고 있다 그래도 어떠한 이제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빠지는 하락장에서도 약간의 랠리가 나오긴 하는데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저는 드문 곰마켓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난 농담이고. 네, 대단하시네요. 네. 선생님 제일 묻고 싶은 게 이번 문재인 경제 네. 정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3년간. 그거보다는 네.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딱 두 가지 경제 정책을 큰 틀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제일 처음에 가장 큰 가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정부 주도 일자리. 네네, 맞습니다. 첫 번째 그 소비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이 없어진 거죠. 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소비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파생된 게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이 아마 거기서 파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기업들이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런 여건조차도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기업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걸 할 때 언제나 물어봅니다. 니네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 가동률이 거의 다 찼으면은 신규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 물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럼 이제 기업들이 우리 신규 설비는 얼마나 할 거고, 유지 보수에는 얼마나 돈을 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요즘은 실제로 신규 설비를 할 거냐, 신규 투자를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신규 설비 투자를 뭐 많이 안 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그 전서부터, 문재인 정부 전서부터 그런 일들은 벌어졌었지만, 특히나 뭐 52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최저임금에 따라서 그런 국내에 설비 투자를 하는 신규로 하는 기업들은 거의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드렸던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실제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거는 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긴 어렵습니다. 여기 뭐 김 박사님이나 저나 이제 또래가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IMF 그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 대학생들 졸업자들이 다들 원하는 취업 자리가 외국계 회사라든가 무슨 뭐 외국계 컨설팅 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이런 데를 1순위로 원했고 아마 그 2순위가 대기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즉 어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은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다들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거기 취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들이 과연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그 결국은 각각의 개개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현재는 경쟁 사회고 경쟁을 자꾸만 나쁜 걸로만 이야기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진 나라, 경쟁력이 떨어진 개인이 이런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나라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거시적 관점에서도요. 그 소비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주도 성장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인건비를 올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은 중국의 기술 일제에서 딸리고 중국에선 가격에서 딸리면서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이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소비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이미 제품의 가격이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술력이라도 좋으면은 일본의 시장을 잠식하면서라도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자르지 못하게 하고 노조가 임금을 올리라고 강압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 기업에서 번 수익 자체가 기술 개발과도 연결이 안 됩니다. 인건비로 나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기술 개발에 돈 쓸 여유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건비를 중국이 더 빠른 속도로 차고 올라오면서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우리는 기술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시장도 장악하지 못하고 일본이 더 기술을 개발하면서 전진을 하면 그 시장도 뺏기고 하면서 양쪽 짬뽕에서 그냥 고립돼서 망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했는데 3년 했는데 이 정도 나왔죠. 정말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경쟁 사회가 초를 다투고 굉장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호수에 떠있는 백조 같은 거거든요. 네. 안 가라앉으려고 연락에 이거 휘저어가지고 현상 유지를 해놓은 건데 이거 지금 싹 그 밑장 빼버리니까 지금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또 제가 생각하기는 경제 전문가 선배님한테 하나 네. 질문할 게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그냥 하위 70%한테 네. 70%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기업이 살아납니까? 그게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뭐 1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그게 소비로 곧장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100만 원씩 그 소비를 한다 그래서 네. 그게 과연 그 정도 돈이 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다들 이렇게 좀 진짜 뭐 핀셋으로 딱딱 찝듯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들 100만 원 준다 그래서 가게 문을 뭐 한 달이라도 더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말 어렵고 이제 풀뿌리서부터 다 망가지고 있는데 네. 좀 핀셋으로 이렇게 다 찝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원이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풀뿌리 기업들, 풀뿌리 소상공인이 다 죽고 나면 네. 결국은 어쩌면 대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급격한 변화를 되게 사람들은 어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급격한 변화는 경제에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경제 정책이란 걸 이제 나라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언제나. 네.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경제 정책의 가장 주된 목표는 이 사이클의 골과 산을 네. 폭을 줄이는 게 경제 정책의 목표거든요. 네. 어쨌거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네. 돈도 쓸 사람은 쓰고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게 되는데 이 어떠한 급격한 산과 골이 높으면 이게 투자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떠한 돈 씀씀이도 소비도 일어나질 않고요. 네. 결국은 지금 이런 풀뿌리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네. 급격한 산업의 이제 재편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찌 보면 이 산과 골이 있어서 굉장히 큰 절벽이라든가 큰 예측 불가능의 상태가 놓이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이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 네. 부분의 연결고리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그게 1대1로 연결이 되고 뭐 하지는 네. 않지만 결국은 뭐 경제란 게 뭐 돈이란 게 뭐 피라고도 말을 하고요. 네. 이게 계속 돌아야 되는 건데 어느 한 군데에서 막히면은 그 여파는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게 번질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소상공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편이고 네. 거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문을 닫는다면 그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지금 소상공인들 결국은 뭐 다 똑같습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 무슨 다시 회복이 되면서 희망을 갖고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이 되고 나서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는데 그게 다 같이 어렵고 하다 보면 뭐 지금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이든 건물주든 기업인이든 전부 다가 다 같은 실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소상공인이 이제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가 이자 부담이라든가에 의해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가 위축되다 보면 결국 제조업체 아니면 기업들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건 그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요것만 넘어가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넘어갔는데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코로나만 견디고 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는 거죠. 네네. 이제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네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코로나도 당연히 경제에 문제를 줬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전 세계가 힘든 게 아니라 한국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1인당 개인 1인당 소득이 1년 새 4%나 뒷걸음이 쳤습니다. 네.
사업가한테 뒷걸음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코로나를 선거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새벽당 같은 경우는 중국에 민낯을 알렸다,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렸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측면입니다. 근데 나쁘게 반대 측면을 얘기해 보자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잘못했던 경제정책, 보안정책, 모든 정책들을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려고 하죠. 예, 네. 그렇게 지금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00만 원 줄게. 매년 매월 60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표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경제 정책은 바뀌지도 않고요. 지금 이렇게 포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해온 국가 정책, 국가 지도자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면 뭐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다 알려지고 공론화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에 전부 다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회복이 안 될 거라 보는 게 이번에 지금 학교도 지금 전부 다 인터넷으로 지금 수업받는 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시스템을. 네. 그다 돈 드는 거예요. 네. 네. 자, 돈 들여서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이 바이러스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네. 학교를 갈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또 이것도 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우리가 쇼핑을 한다 그러면 직접 옷가게를 가서 옷을 보고 만지고 입어보고 산다는 개념이었다가 인터넷 쇼핑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에이 그거 누가 해 그랬어요. 옷은 직접 입어봐야지. 네. 누가 사진만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나서 인터넷 쇼핑을 해서 옷을 사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물론 직접 보고 사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우한폐렴을 계기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발달시켜가지고 네. 이게 지금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우한폐렴이 끝났다고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편의성을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우한폐렴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외식을 했다. 네. 그러면 요즘 우한폐렴 기간 동안에 집에 갇혀서 일주일에 3번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 배달해서 먹었던 사람들이 네. 폐렴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는 거예요.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해서 음식 시켜 먹겠죠. 습관이 돼버리면은 네. 잘 안 바뀌거든. 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과연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습관이 그리고 한번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돌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그럼 고모님, 선배님 하나 방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통 이제 하시던 일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기업을 전망하고 네. 이제 투자를 하고 아니면 어떤 주식을 사는 게 뭐 20년 동안 하시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여기서 적절한 정부의 지원과 어떠한 대책이 없으면 네. 결국은 소상공인 이제 뭐 모두 다가 네. 기업까지 전부 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역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 그래도 네. 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만 변하는 건 아니었고 지금 이때까지 제가 국내 상황에만 이제 예. 네, 한정져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 전 세계가 다 같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변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우리나라가 거기서 남들보다 같이 나빠지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덜 나빠져서 어떠한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액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위기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제 내서 네. 네, 다시 이제 어떤 턴어라운드가 있을 때 아니면 산업이 변할 때 우리나라가 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을까? 뭐 저도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만 네, 좀 막연히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자체가 결국은 어떠한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했던 모든 생활 습관들, 생활 패턴들 그런 것들을 다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려도 크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했던 이유가 왜냐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다닐 때 톨게이트 통과할 때 사람이 이렇게 계산하다 요즘 전자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로 바뀐 거 다시 사람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제는 돈 들어요? 그 돈 드는 거야 다 그것도. 네, 또 한 그리고- 가지 예. 그 인건 시간당 그거 임금 올려가지고
지금 이거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주문 받습니다. 네. 그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네. 다시 우리 그 시간당 수당을 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네. 사람을 고용할까 하는 거예요. 네. 안 하죠. 안 하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번 우원 폐렴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앞쪽에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 우원 폐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의 시스템이나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연인은 한 번 헤어지면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듯이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 쉬운 문제 아니다. 네. 그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네. 경제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라는 게 네. 설명이고요. 그럼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경제 대책이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에 달러를 그때 얼마 정도 찍어냈는데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이번 이제 같은 경우는 예, 경제 네. 활성화를 시킬 건데 네, 그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네. 미국에서는 네, 엄청난 양의 돈을 찍었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때 양적 완화 1, 2, 3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영어로는 QE 1, 2, 3인데 네. 그 한 번 할 때마다 찍어낸 현금 달러의 액수가 거의 기존에 미국에서 발행했던 액수만큼씩 찍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QE 1, 2, 3가 끝나고 나니까 달러가 4배가 늘어난 거죠. 3배가 증가돼서 토탈이 이제 4배가 되는 건데 네. 결국은 다른 나라가 그렇게 돈을 찍으면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결국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 가치는 하락하고 그러면서도 경기는 계속 안 좋은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도 올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돈 찍을 때는 아마 미국도 약간 네. 걱정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 생각엔 들어요. 아마 그쪽 전문가들은 다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전 세계가 다 금융위기다 해서 어렵다 보니 달러를 그렇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수요가 네.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면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지를 않았죠. 지금 트럼프가 뭐 무한정으로 찍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또한 학습 효과에서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보고. 네, 맞습니다. 네. 달러를 많이 찍다 보니까 또 위기 상황에서 이 달러가 굉장히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무한정 찍겠다라고 말해도 자기네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뭐 이런 것들도 어차피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네. 그때는 아마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쁜 일이 벌어지겠죠. 그치. 네. 달러든 뭐든 종이는 종이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번까지도 네. 다시 뭐 미국 시장 반등하는 거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 마켓 랠리일 수 있지만 네. 이번에도 어쨌든 좀 먹히는 모양을 보이긴 하는 걸 보니 네. 이번에도 아마 이런 정책으로 네. 미국은 계속 나갈 것이고 네.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라도 미국 자체의 경기는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과 말씀 나눴던 어떤 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막거나 급격한 네.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게 이번에 달러가 네. 많이 찍혀도 예전보다 더 수요가 클 거라고 보는 게 네. 오바마 대통령 때는 네. 세계가 공황은 없었어요. 지금은 네. 불경기인데 불경기 때 달러를 치면 달러가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게 팔릴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이번 불황은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세계 경제가 움직이면서 상호 의존으로 돼 있던 시스템이 멈춰버린 겁니다. 한국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리고 미국은 금융 투자를 한국에 한다든가 해서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로 묶여가던 메커니즘이 스톱이 돼서 멈춘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레바논도 봤지만 지금 부도 나는 국가들이 생겨요. 국가 부도가 나고 나면 뭐 합니까? IMF에서 금융위기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네. 어떤 돈 줄 것 같아요? 달러죠. 어차피 달러예요. 예.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금융위기 오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될까요? 상당히 많을걸요? 아하. 달러 수요는 내가 봤을 때 아마 꽤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중국도 달러가 부족해서 난리고 진짜 이번은 그 어떤 때보다도 그 굉장히 그 달러에 대한 그 가뭄? 그 욕망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금융위기 때문에. 그럼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을 봐도 네. 결국에는 반중 친밀을 해야 되는 이유네. 지금이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 네. 그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새벽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새벽당에서 국회의원을 넣어야 된다는 이유인 겁니다. 음, 그리고 이번 선거를 잘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모든 이슈를 음. 코로나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번 정권과 민주당이 싸질러 놓고 네. 잘못해놓은 국가를 망가뜨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덮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건 코로나 탓이다. 이렇게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냉정하게 3년 동안 이 정권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 전망이 결국에는 미국 쪽은 버틸 수 있다는 거고 미국은 더 호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찍어도 인플레이션 안 생기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수요가 있고 얼마나 좋아. 돈을 예? 팔아서 그냥 예. 먹고 살 수 있다는 예. 부분인데 그러면 뭐 이제 안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 당연히 미국 편에 서서 미국과 동맹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선거 후에는 어떻게 갈까요? 이번 선거에서 지버리거나 우리 당에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 그냥 국회에서는 또 본인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국가의 이익과 반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감시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알려줘야죠. 당연하죠. 일러버려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진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이 이제 어떻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네. 여러분들이 하나 만약 그래프를 찾을 수 있으면 하나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프요? 네네. 아. 그게 이제 중국 지방 정부와 네. 중앙 정부의 부채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네, 1992년부터 아마 개방을 했죠, 중국이. 네. 네, 그때부터 이제 그 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쭉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저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앙 정부의 부채는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죠. 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네. 지방 정부의 부채는 네.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됐다가 예.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앙 정부 부채보다 한 몇십 배 이상 많을 거예요. 지방 정부 부채가. 중국도 그렇죠. 네, 중국이요. 네, 이게 아마 어떠한 뇌관이 터지는 계기가 있다면 어찌 보면 이번에 코로나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됐을 경우에 아마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냥 제 말씀보다 아마 뭐 이렇게 구글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중국의 지방 부채 베스, 네, 중앙 부채 한번 그런 그래프를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다면 여기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받고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나는 옛날 다물 프로젝트 할 때 2007년도 자료가 있어요. 2007년도 자료가 있는데 네. 그 재밌는 게 중국 중앙정부에서 집계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액수와 그냥 중국 지방정부가 각자 발표한 그 부채를 합을 한 걸 보면은 완전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회계도 불투명하고 얼만큼 심각한지조차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골맞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지금 저는 이거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거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이 미국한테는 그 호황이 될 수 있는 혹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금융이 아니라 네. 약간 좀 정치적 측면에서 왜냐면 경제를 정치적으로 만집니다. 당연하죠. 예, 물론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경제를 망치기도 하지만 네. 정치적 고려 때문에 경제가 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양면의 칼인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우한 폐렴이 굉장히 전 호재일 거라고 본 이유가 첫 번째는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도 미국 내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달러를 살 나라가 있어요. 첫째, 장점. 그러니까 마구마구 풀려도 됐죠. 우리나라 그렇게 망해요. 이번에 선거한다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괜찮다요, 미국은. 둘째, 그 세계의 경제가 이번 우한 폐렴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중심으로 소위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네. 단일 화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그 위에나가 미국을 대체를 해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기축통화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거래에서 그 위에나가 쓰여야지 기축통화가 되는 겁니다. 무역하거나 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 위에나가 기축통화가 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축통화 위에나가 있어야 물품을 원자재를 사서
이제 물건도 수출하고 또 위엔화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위엔화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그 위엔화를 내가 대출로 빌려오거나 아니면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중국이 우리에게 위엔화를 많이 주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걸 못했어요. 왜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무역 적자를 받습니다. 무역 적자를 받다는 말은 뭐예요? 미국은 달러를 주고 물건을 샀다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랑 거래한 나라들에는 달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많기 때문에 달러 서로 거래하니까 기축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네. 또 달러가 부족할 때는 달러를 또 빌렸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산업화된 국가가 이게 뭐 대출을 받아서 물건만을 팔 이런 게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는 아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까지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달러를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지구 곳곳까지 다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전 세계에 달러가 퍼졌는데 위엔화가 어떻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어? 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다면은 미국은 지금 막 달러를 찍으면서 진짜 세계의 곳곳에, 왜냐? 세계에서 달러를 원하니까. 네. 가져가니까 기축통화의 위치를 점점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달러랑 연동된 전자화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됩니다. 근데, 방금 좀. 예? 이거 제 가설이에요. 아니, 이거 손 모양이. 왜요? 손모양이 또 막 이럴까봐.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미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만든 무역 적자예요. 네. 쌍둥이 무역 적자,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네.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예요. 요거까지 해소되잖아요. 네. 미국은 와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답이 열렸어요. 우한 폐렴을 명분으로 해서 예. 중국의 거액의 네.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네. 이번에 이경을 걸었더라고요. 해서 중국이 사간 국채 네. 안 갚어, 네. 돈 안 줘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손해배상 어차피 못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무역자차 이런 걸 다 그냥 다 없던 걸로 해버리면은 네. 미국 경제는 엄청난 점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미국이 휘둘러 버리면.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트럼프라면 이렇게 해버려요, 차라리. 네, 뭐 중국 죽여버리고. 이게 끝난다고 그래서 미국이 곧장 호황이 오진 않을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대적인 호황, 아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네.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네. 그런 이제 상대적인 면에서 가장 큰 이점을 얻을 나라가 미국이 될 거라는 건 아마 네. 뭐죠? 명약 강화. 명약 관화. 명약 관하죠. 예. 네,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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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제가 트럼프라면 이렇게 해버려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네. 조금 잔인한 일이지만 네. 미국의 자국민이 진짜 한 10몇몇 명 정도 죽어주면은 네. 그때 중국은 죽습니다. 그렇겠죠. 가만히 일종의 있겠습니까? 제2의 진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우리 국민을 죽였어? 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중국 꼼짝도 못해 진짜. 나는 그렇게 밀어붙일 것 같아. 개인 소송까지 다 걸어주고 지금 어제 국가 소송 걸어버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했듯이 네, 거의 고의적 생물학전을 펼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서 뭐 침 바르고 침 네. 뱉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건 뭐지 어떻게 보면 개인 한 명이 하나의 생학 무기인데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네.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 한 명만 체포되든가 죽어도 네. 거기다 포격을 가해버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네, 자국민 중심주의, 자국민 네. 우선주의가 가장 센 나라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유리해. 이 게임을 보면서 야 이거 중국이 반항할 수 없겠는데? 네. 라는 상황이 좀 몰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명분도 쌓는 거죠. 또 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쌓는 거고요. 쌌죠. 네. 와 그러면은 더 막 적나라하게 말하고 싶은데 예. 저는 또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선거 방송 위원장님. 그렇죠. 네. 네, 아주 알겠습니다. 품격 있는 아 고모님을 모시는 품격 있는 선거 방송이지 힘듭니다, 않습니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모님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저는 정권이 자살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나라가 자살하는 거, 인간이 자살을 하는데 나라가 자살을 한다는 그 가장 단적인 얘기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아, 네. 네, 탈원전 정책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 게 저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전을 짓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 한 얼마 정도 떨어졌죠? 3년 전보다. 고점 대비해서 아마 한 30, 4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
확실히 증권 하시는 분이 돼서 다 수치화를 시켜서 아, 글쎄 말이에요. 네, 말하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네요. 결국은 네, 글쎄요, 원전이라는 게 네, 경제적인 여파라든가 이런 건 뭐 다들 좀 다 아실 겁니다. 뭐 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지금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으실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이러면서 뭐 4차 산업한다고 하죠. 네, 4차 산업이든 어떤 산업 변화가 있으면 네.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입니다. 네. 전기 같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긴 안목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좀 너무 단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는 어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살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기를 갖다가 딴 데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 뭐 전기료가 비싸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경쟁력에서 또다시 저희가 이제 다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건에서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또 거기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뭐 민간인들 몇 명 앉혀놓고서 투표로 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아까 전문가라고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희보다 전문가. 네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 원전이라든가 어딘가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말이 계속 무시되는 결국은 그것이 자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가 아닌 환자가 메스를 잡게 하는 그런 것들은 자살과 똑같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닌 환자가 메스를 잡게 하는. 뭐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도보단 낫죠. 아니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설픈 자가 칼을 잡고 사람을 찌르면 아파. 한 방에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새벽당 같은 경우는 우리 새벽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전문가, 네. 실질적으로 지금 필드에서 뛰는 경제 전문가,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꿇기 전문가, 예, 모셔오는. 예,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각자 맡은 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명이 국회의원을 갈 때, 국회의원이 나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한 명 국회의원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릅니다. 이 한 명은 새벽당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새벽당은 누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고 국제 정세 전문가도 있고요. 우리나라 최고 안보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배님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요즘에 좀 많이 힘드셔서 그렇지만 원래 말도 정말 잘하시는데 네. 오늘은 저녁에 반주를 안 하셔서 네. 반주하시면 더 잘하십니다. 네, 더 잘하시는데 네. 어쨌든 실물 경제 전문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제 직이 달린 거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처럼 어떻게 경제정책 하더라고 해도 자기네들 회사 안 잘립니다. 뭐 성과급 안 잘립니다. 선배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경제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산을 운용할 때 그 부분에 성과를 못 내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엄청 힘듭니다. 네. 네. 순간순간도 힘들고 매일매일도 힘들고 네. 정말 남의 돈을 맡아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주식을 한다는 건 제 돈을 하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어렵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렇죠. 그걸로 사업을 하면 변동성 곱하기 변동성이 돼서 이게 좀 안 좋을 때는 네.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수익률이 좋지 못할 경우는 회사에 잘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추가 계약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재계약을. 네, 그 정도는 아주 가벼운 거죠. 네. 재계약을 못 하는 게요. 네네, 뭐. 저는 약간 하드코어를 할 것 같은데 ROTC 출신들이 금융 쪽에 많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험업도 많이 갖고 하는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펀드 매니저 이런 거 했었는데 네. 걔가 돈을 까먹었거든요. 네. 그 고객이 네. 죽여버린다고. 진짜.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어. 그때 예비훈련 들어왔을 때도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경제 이게 최전선.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경제 최전선에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당에 국회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면 일당 1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국회의원 10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 저희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만의 생각은 아니죠. 그렇죠. 항상 지금까지 결과를 보여드렸으니까요.
예,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방송이 네. 저 근데 오늘 선배님 같은 경우에 제 처음 할 때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아유, 저는 뭐 지금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네. 네, 네. 네. 또 말씀하시죠. 이제 뭐 선배님 같은 경우 이제 질문할 거는 거의 다 했고요. 아, 질문할 건 다 했어요? 네, 오늘 선배님 같은 경우에 처음 이런 거 처음 아닙니까? 원래 사진도 잘 안 찍으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완전 처음이고요. 네. 제가 뭐 방송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고 네. 혹시 뭐 그럼 나중에 말해주세요. 끝나고 아니, 민폐 아닙니다. 끼쳤으면. 아, 절대 민폐를 끼친 건 아유, 없고요. 아닌데요, 뭐. 네. 정말 그 설명 같은 경우도 쉽게 되게 잘해주시고요. 네. 솔직히 뭐 거기 전문 용어 쓰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뭐 경제 전문 용어를 쓰면. 근데 이 선배님하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증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제가 이제 문의를 할 수 있고 고견을 구할 수 있는 선배님이라서 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우리 새벽당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야, 그래도 어쨌든 뭐, 네. 진짜 우리 쪽은 확실히 그 비례 후보가 4명만 나와서 그렇지, 이 뒤에 굉장히 쟁쟁한 멤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쪽에서 한 명, 남들은 그래요. 그거 한 명 갖고 뭐해? 막 그런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는 한 명 갖고 고자질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런 강력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고, 지금은 말씀드리냐만, 국회의원, 우리가 한 명이라도 된다면 이 국회의원 한 명 뒤에 일종의 서포트를 하는 일종의 엘리트 풀이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띵크탱크. 띵크탱크. 예. 네, 그래서 띵크탱크. 네, 이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고품격, 네. 양질의 그러한 저희가 법안이라던가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한 명만 들어가도 저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벌써 이런 것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선배님 전혀 민폐를 끼친 게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배님 뭐 지금 코로나 문제가 있고 가서 한 일주일 후에 네.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소를 갖다가 사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네. 네. 양을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분도 뭐 증권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 투자라고 해서 두 분이서 되게 재밌게 얘기했는데 선배님 두 분이서 아, 박사님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요. 네, 저는 뭐 수익률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예. 수익률? 네. 수익률 좋죠. 양을 본인이 키우는 게 아니죠. 저는 키우지 않죠. 저는 이제 투자만 하는데, 네. 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7년 전에도 한번 해 먹었었고, 그 다음에 5년 전, 그러니까 한 번 끝났고, 5년 전에 해서 제 친구한테 또 얘기해서, 야, 그냥 새끼들 무조건 최대한 많이 낳게 하면서 유지비에 비용 충당할 비용만큼만 도축이나 팔고, 나머지는 다 개체수를 불려라. 그래서 왜요? 그러길래, 양값이 거의 5배 이상 뛸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러길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랬다고요. 그건 전부 다 예전 경험.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방식이 있는지는 네.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됩니다, 돼.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예. 선배님 같은 경우는 다음에도 한 번 더 출연해 주시죠. 네, 뭐 불러주시면. 근데 아, 제가 뭐 예. 가는 게 뭐 이게 다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배님. 뭐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많이 떨 줄 알았는데 그거보단 좀 덜 떨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판단해 주셔야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약간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준비하기도 좀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그냥 이렇게 와갖고 그냥 주저리 설명드린 게 도움이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웃긴 게 네. 어제 제가 우리 심 선배님한테는 출연해 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텐데 어제는 말을 안 했고 어제 이제 저희 김정민 위원장님이 내일 누구 모시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신고모님 모신다고 정작 본인에게 얘기는 안 해놓고 우리끼리 다 정해놨죠. 우리끼리 다 정하고 아침에 전화해서 형 저 와줘. 그 사고 처리가 전화 4번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아침에 자는데 아니, 5분 간격으로?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모셔올 때. 네. 저 형 도와달라고 할 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창당할 때도 애들 불쌍하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당 만들어 놓고도 불쌍하니까 애들 불러서 밥 사주고, 참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아니라 밥 잘 사주는 선배입니다. 네. 정말 좋은 선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드신데,
뭐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힘든 게 전부 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라든지 민주당 쪽은 그걸 책임을 전부 다 코로나 쪽으로 돌려서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3년간에 있어온 이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자살시킨 그걸 다 보시고 꼭 선거에서 이번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심판해 주십시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